네, 지난 시간에는 BM 캔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제2강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조금 유사하긴 하지만 그 분석 기법 중에 하나인 STP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강이죠. 비즈니스 캔버스는 여러분들 뭐 제가 잔소리 같이 또 들릴 수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A4 용지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려드렸던 그 내용대로 해서 그 내용에는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몸담고 있는 것, 내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잡아보면 더 그 실제적인 성공, 우리 제목 자체가 지금 창업기업의 그러니까 성장 전략 분석이잖아요.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원래 꼭 우리가 대면으로 했을 땐 반드시 비행 캔버스는 꼭 실습을 합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실습을 하는데 그 실습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작성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STP 분석과 실제 사례 검토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제2강입니다. 오늘은 STP 분석과 실제 사례. 이 STP 분석을 통해서 실제 사례를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STP 분석은요,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타겟팅, 그 다음에 포지셔닝에 대한 그 첫자를 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뭘 해요? 나눠야죠. 이걸 세그멘테이션. 세그멘테이션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타겟팅해요. 나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걸 타겟팅합니다. 이 타겟팅하고 그 다음에 타겟팅이 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 앉혀야 되기 때문에 포지셔닝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리에 이렇게 앉을 수 있다 그래서 포지셔닝 한다. 그래서 우리가 STP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STP 분석 중에서 세그멘테이션은 뭐예요? 시장 세분화는 똑같은 거예요. 세그멘테이션은요, 이거는 시장 분석이에요. 시장 분석이 아니라 시장을 세분화한 거죠. 잘게 자른 거죠. 아까 우리가 BM 캔버스에서 했던 것처럼 그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입자죠. 시장을 잘게 자른다는 것입니다. 세그멘테이션 자체 그 사전적 의미로 잘게 자른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타겟팅은 어때요? 타겟팅은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 적혀 있으니까 타겟팅은 목표 선정이에요. 목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여기서 시장을 세분화했어요.
시장을 세분화했으면 목표 선정을 어떻게 할 거고, 목표 선정이 됐으면 위치 선정이야. 위치 포지셔닝 하는 거죠. 위치 선정. 위치 선정은 뭐예요? 그냥 제품이 어느 곳에 위치할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을 쪼개서 시장의 소비자를 특정 기준을 통해서 분류하고 공략할 만한 대상을 물색하는 것이에요. 그 시장을 그러니까 시장을 쪼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시장을 쪼개서 어떤 부분, 요 시장을 이렇게 몇 가지로 쪼갭니다. 쪼개서 공략할 만한 대상을 물색을 하는 거예요. 쪼개서 공략 대상을 물색. 그러니까 그 시장의 소비자를 특정 기준을 통해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정 기준을 통해서 분류한다는 건 뭐예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남녀노소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직장인 돼서 조금 더 분류할 수 있다면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직장인 중에서도 연봉별로 분류할 수 있죠. 그죠? 연봉별로 뭐 연봉 2천, 3천, 4천, 5천 뭐 조금 더 세분화하려면 2천, 2,500, 3천 요런 척도를 조금씩 이렇게 줄여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타겟팅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이를 어필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야 돼요. 자신의 능력에 맞는 걸 목표 선정. 자신의 능력에 맞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어필할 수 있는 대상.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대상. 요것을 타겟팅의 기본 모토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치 선정은 어때요? 여기에 맞는 자신의 사업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표 선정에 맞는 사업 계획서. 어떤 그 사업 계획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나누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어떤 마케팅에 대한 이제 그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좀 잘라서 본다면, 마케트 세그멘테이션은 우리가 아이덴티한 베이스로 보겠다. 뭐 굳이 우리 영어로 한다면은 이제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놨고요. 이런 그 순서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나갈 것인가, 또 우리가 한번 좀 곰곰이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그멘테이션에서는 그 몇 가지 요소를 염두에 두고서 시장을 쪼개야 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조사와 그 다음에 뭘 통해서요? 브레인스토밍 통해서 해야 됩니다. 브레인스토밍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은, 어떤 그 브레인스토밍은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전부 나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비평이나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첩되지 않게, 가능하면 중첩되지 않고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를 전부 나열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평가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세그멘테이션에는 많은 조사와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아이디어 생성이 필요한 시점이죠. 왜냐하면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나이, 성별, 직업, 또 뭐가 있어요? 나이가 있죠. 성별 있죠. 직업군이 있어요. 직업군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지역도 있을 거고 또 소득 수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득 수준, 고객 기질, 고객 기질이나 또는 고객 구매 빈도, 리피트 오더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재오더가 나오는지, 구매 빈도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직업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소득 수준. 소득 수준은 연봉이 얼마나 될 것이냐, 1,000만 원이냐, 뭐 2천인가, 이렇게도 또 계속 나올 수 있겠죠. 연봉 1억 받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그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어떨까요? 나이를 이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이를 이걸 이제 예로 든다면, 나이를 예로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초등학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직업군으로 할까요? 그냥 초등학교로 한 거예요. 초등학교는 나이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 또 대학이 있죠, 그죠? 대학 이런 것들은 나이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사회초년생, 사회초년생이 있고, 그리고 20대가 있겠죠. 20대, 아니 뭐 30대, 이게 사회초년생 20대, 30대, 또 40대, 또 50대, 뭐 중반, 좀 약간 자세하게 하려면 40대 중반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50대, 뭐 50대 중반, 뭐 이런 식으로 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소득은 어때요? 월 소득은 뭐 예를 들어서 월 소득별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소득별로 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가 있겠죠. 아니면 요거보다 조금 더 조금 어떤 그 텀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100에서 200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 있겠죠. 그다음에 200에서 300 월 소득입니다. 300에서 400 또는 뭐 350에서 400 이렇게 좀 더 촘촘히 나눌 수도 있겠죠. 아까 이제 직업군에서 요거하고 이제 같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나이별로 했었을 때 이제 직업이었을 때는 일반 회사원 여기다가 또 이제 추가를 한다면 일반 회사원 또는 뭐가 있죠? 또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요렇게 날 수 있겠고, 뭐 기업 중에서도 뭐 또 주부도 직업 중에 하나니까요. 주부도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그러니까 의사, 뭐 변호사, 또 군인도 또 나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타겟할 수 있는 목표를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을 한번 나눠볼까요? 뭐 우리가 제품에 따라서는 지역이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소비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래서 강남이면 이거를 A급 지역,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쪽 시골이다, 뭐 저쪽 시골 쪽 뭐 광주다, 뭐 이런 식이면 광주가 뭐 시골 멀리 있어서 B급이다. 뭐 C급은 뭐 면단위 같은데 요거를 뭐 C급으로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급, B급, C급, 또 A급 중에서도 또 A1급 1등급이 있겠죠. 그다음에 A2-2등급은 뭐 강동구다. 뭐 이런 식으로 쭉 펼쳐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단계를 통해서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을 분류를 하되, 여기 있는 사람들을 분류를 하되, 그 다음 지금 이제 요 세그멘테이션을 했습니다. 다음 요 타겟팅에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전부 다 갖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발췌를 해서 우리가 또 써야 되기 때문에 타겟팅에서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서 정확한 그 어떤 그 형태로서
소비자층을 쪼개야 됩니다. 이제 타겟팅에 들어가면요. 타겟팅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타겟팅인데요. 이 타겟팅은 정답을 찾기 위한 통찰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시장, 소비자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타겟팅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것을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타겟팅을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 통찰력이 필요한 그 시점으로서 어떠한 그 시장, 소비자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어떤 능력이에요?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한다 그랬죠. 어떤 예를 자기 자본금 또는 금전을 포함한 내 역량, 요거가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요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내 능력에 맞지 않게끔 뭐 5억짜리 10억짜리 어떤 프랜차이즈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뭐 있어요? 금전, 그 다음에 역량이 있어요, 역량. 나는 사회생활에서 전혀 관계없는 것을 한다 그러면 힘들고 실패할 확률이 좀 높겠죠. 특히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그 음식업에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에 우리가 맨 첫 시간에 3년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들이 거의 다 음식점이에요. 그래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의사나 치과 뭐 다 같은 부류이긴 합니다만 세무, 변호사 뭐 이런 것들은 다 전부 치과 기공사 뭐 이런 것들은 다 전부 개인의 역량이 다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조금 어떤 자기의 역량이 높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없어요. 폐업을 하는 경우가 확률이 적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대중 음식점이라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음식점에는 역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내가 무슨 소고기집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배제를 좀 하고 지양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에 치열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패스트푸드 가게를 열기로 했는데 뭐 패스트푸드 뭐 특정 이름을 뭐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KFC라든지 맥도날드처럼 가장 좋은 그 A급 목이 어디였어요? 강남 쪽 목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금전적, 투자비, 유지비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는 대동할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뿐이 없는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비나 유지비가 과도하다 싶을 때는 해당 지역과 소비자를 배제하고 차선인 B급이나 C급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그 맞는 전략을 세 번째 포지션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포지션은 어떤 주어진 상황에 적합하게 선정된 시장 하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최종으로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리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사고의 시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자리를 잡을 것인가. 자리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에 대한 전략적 그 사고의 시점이다 이거는 거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략적 사고 시점이다. 전략적 사고의 시점은 이제 포지셔닝에 있다. 그래서 이 포지셔닝에서는 나의 상품과 서비스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포지셔닝에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내가 나의 상품과 서비스는 무엇인가, 이것도 봐야. 나의 상품과 서비스는 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선택한 시장과 소비자는, 내가 선택한 시장과 소비자. 세 번째는 어때요? 내가 선택한 시장의 경쟁 상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브랜드를 확보해야 됩니다. 브랜드 확보. 그래서 이러한 차별화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차별화가 사실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해당 단계를 성공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다시 또 이어지는데요. 포피 분석을 해야 됩니다. 포피 분석. 또다시 이제 그 포피 분석, 포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덕트, 그 다음에 플레이스, 유통이죠. 그 다음에 프라이스, 그 다음에 프로모션 해서 네 가지 전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네 가지 전략은 이제 우리가 그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 유통 경로 한번 적어볼까요? 네 가지만. 포피 분석입니다. 이것도 STP 분석과 같은 그 맥락이지만, 이 STP 분석에 들어가서 차별화할 수 있는 제품에 차별화할 수 있는 단계를 그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포피 분석이라고 하는 이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포피 분석은 잠깐만요. 포피 분석은 잠깐 칠판 정리하고 제 3강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